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드디어 다음 달 개막하게 될 일본 야구와 그리고 메이저리그 그리고 내일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공지를 미리 드리면 유튜브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 중으로 미국 축구 프리뷰는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라인업 분석을 제 숲TV 생방송에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또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스케줄 참고하셔서 들으실 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방송 약 3년 6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제 트로피 8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서는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매번 이제 2폴 2조합과 3폴 2조합으로만 만들어낸 수익 기반 승률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10연승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스포츠 분석 방송에서도 그만큼 좀 이제 형들한테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이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 개인 통상 기록들 실제 적중 게시글 모두 모아서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꽃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들은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과 마지막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드렸으니 참고해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뭐 하루 패키지나 주 패키지, 뭐 월 패키지 등등 단기적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도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잠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설날 패키지는 오늘 이제 2부 방송에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고 내일부터 이제 정규 패키지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또 참여 마지막 막차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해외 축구는 4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사실 해외 축구는 제가 작년 9월부터도 쭉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잘 드리기도 하죠. 해외 축구는 그래도 드렸다 하면 정말 안정감 있는 적중값이 나와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올킬을 시작으로 스나비데이의 연승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경기가 많이 없긴 했지만 몰빵으로 3연승까지 오늘은 진짜 S급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여유 되시는 분들은 금액까지 올리셔서 4연승 올킬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스턴 빌라 그리고 리즈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는 분석이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조로운데 임팩트가 좀 있습니다. 빌라랑 리즈 같은 경우에도요. 리즈란 팀이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했는가, 빌라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했는가를 보시면은 그래도 좀 사이즈가 나오는 경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아스턴 빌라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좀 안정감이 있는 게임을 많이 합니다. 아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도 9연승을 달 때도 10연승 넘어섰었나요? 달릴 때도 보시면은 아스턴 빌라라는 팀의 그 고유의 색깔이 좀 있어요. 뭔가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공수 밸런스를 잡아놓고 이제 햄무 승리를 하더라도 좀 이제 공수 밸런스를 따지는 그런 승리를 많이 했던 팀이 아스턴 빌라였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수비 지향적인 그런 경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리즈는 완전 반대예요. 아스턴 빌라랑 완전 반대로 실점을 많이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공격력을 보여주는 그런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첼시 원정 가가지고도 2대2로 또 잘 따라잡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리즈의 문제점,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이번 시즌 그래도 EPL에서 그 클린시트 비율이 좀 굉장히 낮은 팀, 정말 많이 여러 팀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원정 리즈는 손에 꼽기도 합니다. 항상 원정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동반하고 있는 팀이 리즈라는 거, 1.7실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원정 실점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
뭐가 됐든 간에 원정 리즈는 우리가 이제 믿고 볼 수 있는 팀은 절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맞붙었을 때도 다득점 경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당연하게도 원정 리즈랑 홈 빌라라고 한다면 빌라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더오버 기준점은 어쨌든 2.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5점만 받은 거면은 그냥 최근에 빌라가 언더 경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언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바 기준점이 오바 배당이 좀 괜찮아요. 배트맨에서도 지금 1.67 배당인가? 배당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이 됐고 전 한 1.5 정도 줄 알았는데 1.67 배당 좀 높게 책정이 됐고 아마 해외 구간에서는 더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아스턴 빌라도 어차피 1.7 정도에 잡혀 있고 오바 같은 경우에도 1.6 정도에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바를 먼저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스턴 빌라 일반승 이거는 최근에 아스턴 빌라가 햄무승이 좀 많기도 하고 이번 시즌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아스턴 빌라 승 볼 때 햄무까지 고배당으로 좀 같이 쓰는 편이긴 한데 오늘 경기는 마헨승이 좀 보입니다. 저는 원정 리즈는 신뢰할 수가 없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다 아스턴 빌라 마헨승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는 건 오바,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 빌라 마헨승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첼시와 벌리 경기입니다. 자, 앞쪽에 제가 그 원정 리즈에 대한 그 실점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린시트 비율도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낮고 평균 실점도 원정에서 굉장히 큰 팀이 리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시점 EPL에서 울버햄튼보다도 원정 경기를 더 못하는 팀, 리즈보다도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더 큰 팀 또 나옵니다. 원정 벌리 대 홈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그리고 첼시는요 애초에 벌리를 상대로 상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6년간 패배가 없는 벌리를 상대로 첼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첼시가 벌리라는 팀을 상대로 최근에 6년 동안 맞대결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최소 멀티 득점 이상씩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때도 멀티 득점 이상씩, 비길 때도 멀티 득점은 꽂고 2대2로 비겼던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첼시는 벌리만 만났다 하면 어쨌든 다득점 경기를 계속해서 지속을 해왔다라는 거. 첼시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좋아진 부분들은 어쨌든 공격적인 퀄리티와 뎁스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첼시가 저득점을 할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정 경기에서 그 수비 실점률 매번 멀티 실점 이상씩 평균 멀티 실점 이상씩 또 넘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2골 이상은 헌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첼시가 최근에 또 화력으로 오랜만에 이제 큰 대승을 한번 거두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때 경기 이제 어디입니까? 헐시티를 상대로 거의 40년간 패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대0으로 또 시원하게 한번 이기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첼시가 벌리를 상대로 매번 꾸준하게 많은 득점 속에서 이겼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홈 경기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라는 거, 벌리를 상대로 6년간 패배가 없다라는 거, 또 벌리가 이 첼시 원정에서 항상 많은 실점을 반복했다라는 것까지 이거는 첼시가 오늘 받은 일반승 1.1배당 이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마헨승이 그냥 일반승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첼시 승에다가 마헨승에다가 오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다만 최근에 이제 첼시가 홈 경기에서 원정 리즈한테 2대2로 잡혔던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 지금 첼시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전 리즈 경기 때 다들 보셨겠지만 첼시란 팀 자체가 수비에 보면 리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백 형태인데 이제 정확하게 중원을 중앙 수비에서 이제 리딩을 해줄 수 있는 그 수비수가 없다 보니까 좀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종종 최근에 보여주기는 했다. 리즈전 같은 경우에도 2대0으로 이겼던 경기를 2대2로 따라잡히기도 했으니까 그게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첼시 마헨승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3.5긴 합니다만 오바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뉴캐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해외 축구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새벽 그리고 내일 아침에 프리베이드를 미국 축구도 정말 많거든요. 13경기 정도 있는데 축구들이 정말 쏟아지는 오늘 이번 주말 같은 와중에 상성 가장 좋은 경기입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 들어서 강팀이 됐고 최근 한 근 10년간 거의 리그를 호령하고 있다 보니
어떤 팀들을 상대로 이렇게 좀 상성 좋은 팀들이 좀 종종 있단 말이죠. 딱 두 팀입니다. 첫 번째가 딱 세 팀입니다. 첫 번째가 풀럼이고요. 두 번째가 벌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뉴캐슬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형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 세 팀은 맨시티를 만났을 때 최근 역대 굉장히 크게 고전했던 팀들. 그러니까 벌리, 그 다음에 풀럼, 그리고 뉴캐슬. 요렇게 세 팀입니다.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했던 그 맨시티 원정, 에티하드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10년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근데 승리가 없는 것도 승리가 없는 건데 무승부도 없습니다. 전패입니다. 전패. 그래서 12연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맨시티 원정 경기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맨체스터 시티의 홈 경기에서 더 부담스러운 거는 맨시티가 그 다들 화력팀, 그러니까 공격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맨시티는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할 때 클린시트 비율도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뉴캐슬이란 팀 자체가 에티하드 원정 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형들 우리가 뉴캐슬 가지고 재미를 봤던 부분이 한 개 있습니다. 바로 여기. 뉴캐슬 보이시죠? 우리가 이때 그 쓰나미데이 때 또 연승을 만들어냈을 때 보면은 뉴캐슬 오바를 가져가가지고 적중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당시에 뉴캐슬이 카라바오 원정 가가지고 6대1로 시원하게 이기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어쨌든 중간 일정을 한 개 소화를 했다라는 것과 카라바오 원정이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 이동 시간이 굉장히 먼데 오늘 이 맨체스터 시티 원정도 뉴캐슬과 맨시티의 그 거리만 사실상 따져봤을 때는 또 굉장히 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다. 거의 농구로 따지면 원정 백투백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맨시티 원정을 정상적인 컨디션과 체력이 아닌 상태로 또 한 번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캐슬이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그 득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5경기 정도만 놓고 보면은 뭐 얘들이 12골인가? 하여튼 좀 많은 골을 터뜨리긴 했는데 다만 12골 중에서 6골이 직전 카라바오전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상 그 경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뉴캐슬의 원정 경기는 평균 1득점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또 팀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경기는 말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맨체스터 시티가 충분히 이거는 게임을 가져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배당이었어요. 이거는 맨시티 쪽에다가 사실은 뭐 1.2 정도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첼시만큼의 배당을 줬었어야 맞는 경기긴 하거든요. 근데 배당을 너무 많이 줬어. 물론 1.4배당이 어떤 분들한테는 야 이게 무슨 배당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맨시티랑 뉴캐슬 경기를 첼시랑 벌리급까지로 보긴 하는데 근데도 배당이 1.4배당이라는 거는 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맨시티에 도쿠 없죠, 그바르디올 없죠, 코바치치 없죠. 이 세 명이 없기는 해도 정상적으로 팀이 잘 돌아가는 중이기도 한데 오히려 뉴캐슬에 보면은 이제 기마랑이스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공격 라인에 어쨌든 결장자가 하나 더 생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맨시티가 지금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거 하나 불안하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거 하나 불안해서 원래는 제가 맨마옵을 처음에 봤거든요. 맨시티 마이너스 오바를 봤다가 좀 꺾어 먹었어요. 맨시티 승에다가 햄무 언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대0 아니면 2대1일 것 같아. 언더바 균점도 3.5점이라서 약간 일반 승만 주려고 하는 그런 배당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마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기는 압도적일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상성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합니다. 네 형님, 그러니까 총 3번 나갑니다. 이제 축구 때 후원하시면은 축구 그리고 주간, 그 다음에 축구 NBA 주간 이렇게 발송됩니다. 자백수 형님. 자, 그다음은 와포드 그리고 더비 카운티부터 셰필드 더비까지는 요 세 경기는 원큐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와포드랑 더비 카운티 경기는 와포드 일단은 일반승을 놓고 보고요. 와포드 일반승을 놓고 보는 이유는 배당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와포드 홈 경기는 웬만한 EFL 팀들 중에서도 상위권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근히 왓포드가 보면은 이번 시즌 홈 경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늘 2배당대를 받았을 때 훌륭한 경기를 했고, 또 제가 작년이었죠. 왓포드가 홈 경기에서 역배 받았을 때 프레노바 묶어가지고 금액업해서 올킬 내더랬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왓포드란 팀 자체가 홈 경기에서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화력이 좋다라는 거.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 이유가 감독 바뀌고 나서 공격적인 팀으로 변질하면서 오히려 공격은 되고 좀 수비가 안 되는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요 경기는 왓포드의 2대1 승리 보면서 뭐 일반승 배당도 챙겨가시면서 언더오바 오바 보실 분들은 오바도 챙겨가시면 좋은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렉섬과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제 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렉섬이 7위 그리고 입스위치가 4위에 위치가 되어 있긴 한데, 입스위치가 홈 경기에서 화력이 좋은 반면 원정 경기를 꽤나 좀 보수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반대로 렉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브리그부터 다이렉트로 따다닥 올라오면서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나름의 또 승점 확보도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경기는 저는 프랜승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거나, 아니면 어차피 렉섬도 득점, 입스위치도 득점, 그러니까 양득이 모두 가능한 경기라고 한다면 2.5 기준 오버가 심지어 역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경기겠습니다. 오바 보면서 렉섬 프랜승과 그리고 역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내일 아마 9시 경기일 텐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경기였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또 이제 강승부 연승했을 때, 그때도 여기 보면 살짝 지금 숨어 있긴 해요. 강승부 연승 숨어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스완지 승이라고 살짝 보이실 겁니다. 요때가 이제 셰필드 웬즈데이 경기였고, 지금 셰필드 웬즈데이가 10연패인가 11연패인가 아마 그럴 건데, 진짜 답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형들한테 스완지를 강승부로 드리는 이유에, 지금 셰필드 웬즈데이는 4부 리그 중위권 정도 수준의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부 리그 팀이 아닙니다. 지금 셰필드 웬즈데이는 단언컨대 3부 리그를 가도 강등권일 거예요. 그 정도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라서 이 경기를 좀 기다려왔지만, 근데 축구에서 여러분들 배당 1.07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늘 상위권 레벨에 플레이오프 도전하고 그 다음에 EPL 승격 도전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좀 망했단 말이야. 이게 수비가 붕괴되면서 사실 좋지 못한 성적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셰필드 더비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또 임하는 자세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일반승을 가져가기 좀 애매하고, 마인승 가져가기에도 2마인승을 또 받았어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열받습니다. 별풍선 362개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경기는 그냥 2마인승을 보십시오. 배당이 일단 좋습니다. 배당이 거의 2배당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셰필드 웬즈데이랑 맞붙는데 뭐 2마인승 정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마인승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 일단 너무 좋았던 경기였는데요. 일단은 셰필드 웬즈데이도 1.07 배당인데 바이에른 뮌헨도 1.08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가 그 경기다라고 보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제가 오늘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왜 처음 본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홈 평균 득점을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4득점입니다. 그러니까 홈 평균 4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또라이 팀입니다. 또라이 팀. 전체적으로 뭐 이제 멀티 득점 이상 경기도 이번 시즌 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고, 뭐 그만큼 지금 뮌헨 같은 경우에는 노이어 말고는 부상자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홈 경기에서 그냥 완전 막강한 팀이 됐고, 뭐 해리 케인 지금 거의 40골 넣고 있고요. 이번 시즌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리그 말고 통합 거의 40골이고, 뭐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올리시에 다 지금 두 자릿수 득점씩 해주고 있고, 그냥 미쳤습니다. 특히나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최근에 뭐 연승 기록도 좀 있기도 했고, 직전 경기 브레멘 같은 경우에도 3대 0으로 또 시원하게 한번 밟고 오기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가 이번 시즌 실점률이잖아요. 이제 맞붙었을 때 뭐 멀티 실점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너무나도 안 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도 감독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수비가 더럽게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각 잡고 두드려 패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도 보긴 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바이에른 뮌헨의 한 가지의 문제점, 얘들도 수비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바이에른 뮌헨이 직전 경기 오랜만에 클린시트를 해서 그렇지 클린시트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클린시트가 한 번밖에 없기도 하고 이번 시즌 통틀어서도 클린시트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항상 이제 실점을 동반했던 승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바이에른 뮌헨을 마인을 크게 보시는 분들, 2마인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보셔도 돼요. 2마인이 되려면 3점 차 승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적어도 저는 1실점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나는 오늘 뮌헨 2마인승까지 봐야겠다. 왜냐면 1마인승 배당이 지금 1.3밖에 안 돼. 그러면 나는 2마인승을 봐야겠다 하시면 오바가 차라리 나아요. 이거는 프랑크푸르트도 수비가 안 돼서 그렇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뮌헨 수비 정도는 저는 뚫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바를 보는 게 낫고요. 2마인승 보실 분들은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1마인승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봐. 2대0 아니면 뭐 3대1 뭐 이런 느낌도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뮌헨 승리에다가 뮌헨 마인승. 그러니까 언더 오바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게 4.5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4.5라고 한다면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3대1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저는 언더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5였다면 오바를 봤을 것 같고, 왜냐면 3대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3대1은 어쨌든 1마인승이라는 거니까 3.5 프랜승 아니요, 또 그런 느낌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실점률이 크다고 해가지고 또 프랑크푸르트의 프랜승 비율이 높다라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긴 해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홈 경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득점이 4득점이야. 그러니까 4대 0이 나와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이 경기는. 뭐 그런 부분들. 예. 다음 볼프스부르크랑 아웃국입니다. 혹시 미국 축구도 분석하셨나요? 아까 요 미국 축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분석합니다. 내일 아침에 분석하고 혹시라도 일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 2부 프리뷰 끝난 다음에 바로 촬영해서 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하시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유튜브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와 아우쿠스부르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좀 정배 경기들 위주로 프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역배를 딱 하나 봤잖아요. 렉섬을 한 개 봤기 때문에 너무 정배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역배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역배는 요 경기 하나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볼프스부르크의 최근의 흐름입니다. 지금 볼프스부르크는 건드리면 안 되는 팀이에요. 홈과 원정을 뭐 불문하고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경기 볼프스부르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구나 라고 보는 게 맞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경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우쿠스부르크가 최근에 너무 리그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최근에 리그 4경기 동안 3승째 거둬주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우쿠스부르크가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작년이었죠. 3대1로 이미 승리를 한번 거뒀던 경험도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가장 큰 문제 이번 시즌 실점률이고, 특히나 볼프스부르크가 홈 경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실점 비율이 더 올라가는 팀입니다. 그만큼 아우쿠스부르크에게 좀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 마지막으로 상성. 제가 늘 상성은 이제 축구란 스포츠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우쿠스부르크가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최근 맞대결에서 총 8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우쿠스부르크가 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프랜스는 꼭 건져보고 싶고요. 언더오바 당연히 오바 쪽 접근하면서 역배까지.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항상 저는 프랜승 오바, 그러니까 역배랑 오바 같이 보이는 경기들을 가끔 축배팅을 해가지고 성과를 올킬을 내고 성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우크스부르크 프랜 오바 역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오사수나. 오늘 여러분들 이거 브레스트 경기 다들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역배 만들어 드렸을 때도 이때도 제가 이 브레스트 경기 축 잡고 갔잖아, 그죠? 마르세유는 지금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도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역배나 프랜승 축 잡아가는 경기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오사수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레알 마드리드 팬이다 그러면 가세요. 그거 말고는 갈 수 있는 게 딱히 좋은 경기는 아니고,
어차피 레알 마드리드도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패배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 달려주고 있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라리가에서 그래도 홈 강팀입니다. 제가 그래도 가끔씩 오사수나 경기형들한테 이제 주력으로 챙겨갈 때 보면은 늘상 홈 경기였어. 그래서 제가 원래 라리가랑 세리아 경기를 잘 안 가지고 가긴 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 경기를 좀 가지고 왔던 게 레알 마드리드나 오사수나나 홈 경기 강하고 원정 경기 강한 두 팀의 맞대결이긴 한데요. 오사수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너무 약합니다. 최근에 11년 동안 승리가 없기도 한데 그 구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게 항상 다실점을 좀 동반한 패배들이 좀 많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형들 레알 마드리드가요. 약간 뮌헨이랑 조금 다른 계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뮌헨 같은 경우에는 화력으로 좀 의학 죽이는 느낌의 축구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통틀어서 지금 실점률 1위입니다. 1위. 굉장히 단단한 수비력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단순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뭐 공격만 잘하고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수비 값으로 이번 시즌 꽤나 높은 위치 그리고 또 연승을 달려주고 있기도 하다.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최근에 뭐 6경기 놓고 보면 5승 1무 상당히 성적도 좋았고요. 뭐 오사수나가 홈 강팀이라고는 합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오사수나한테 레알 마드리드한테 1.4 정도 높은 배당을 줘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맨시티랑 4대 안 맞으신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로 꺾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이에른 뮌헨 1마행승이 배당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 한번 가보셔도 될 만한 경기.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주력급이라기보다도 대체 주력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랑스 그리고 모나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랑스 쪽으로 여러분들 배당 변경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자, 우리 이거 그때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랑스가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때 몰빵이었나요? 강승부였나요? 형들한테 한번 드렸을 때 그때도 배당 변경 한번 들어왔던 걸로 기억나고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좋다. 저렇게 배당 변경 들어왔을 때 랑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랑스가 지금도 보면은 배당이 살짝 지금 올랐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보겠습니다. 요 경기는 어떤 내용을 보면 좋냐? 딱 두 경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시즌 리그왕에서 홈 랑스는 천하무적입니다. 두 번째로 모나코는 현재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해봐도 되는 상황이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모나코는 리그보다도 오히려 챔스에 한 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번 보고 그리고 모나코는 또 챔스를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나코 입장에선 지금 이 컨디션 관리, 선수들의 이 체력 안배 관리도 안 될 겁니다. 오늘 그리고 결장료도 일단 너무 많아요. 모나코라는 팀 자체가. 그리고 랑스라는 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리그에서 리그왕 1위를 날려주고 있는 이유 바로 홈 경기를 잘해도 너무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경기 동안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홈 전승 10연승입니다. 뭐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 랑스가 좋은 이유는 이 득점력, 그러니까 평균 득점이 거의 한 2.5골씩 나오는데 수비 실점도 거의 1실점대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마헨도 잘하는 팀이 이제 홈 랑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나코를 상대로도 상대 상성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 특히나 모나코라는 팀이 이번 시즌 뭐 때문에 부진하고 있습니까? 수비 실점률. 사실 뭐 한 번 실점할 때 막 4실점, 3실점 이렇게 해버리는 게 최근에 모나코기도 한데 문제는 원정에서 득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나코의 원정 경기는 수비만 안 좋은 팀. 뭐 이런 식으로도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불안한 거는 랑스가 지금 연승이 너무 길다. 홈 연승이. 어쨌든 10연승. 뭐 제가 그때도 형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연승 탈 때 있잖아요. 연승 탈 때 보면은 가장 표가 잘 팔리는 구간이 언제냐면 6연승부터 9연승까지가 표가 미친 듯이 팔립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데 10연승 들어가고 나면 표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형들의 심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10연승 정도 들어갔으면은 한번 끊길 때가 됐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저는 6연승부터 9연승까지가 표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 10연승부터는 오히려 표가 안 팔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랑스의 불안 요소다.
그런 거 제외하면은 지금 오늘 랑스가 받은 1.6배당은 이거는 너무 잘 받은 배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랑스 승, 이건 뭐 랑스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언더바는 오바까지 볼게요. 혼자서도 오바를 내도 할 말 없는 경기라고 봐요. 자, 그다음은 PSG 그리고 메스 경기입니다. 이것도 오늘 1.06 배당을 받았어요. 아까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과도 또 동일한 배당을 받았는데, 자, 오늘 1.0x 배당 받은 배당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배당. 내가 오늘 이제 단폴 예를 들어서 베팅을 하고 싶은데 이 경기가 단폴 베팅이 안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PSG 그냥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부러질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PSG가 역대 통산 역사적으로 메스 그냥 담당 일진입니다. 메스만 만나면은 뭐 멀티 실점, 트리플 실점, 2대0, 3대0, 4대0, 뭐 6대 몇, 뭐 6대 몇 이런 식으로 그냥 냅다 그냥 때려잡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또 홈 경기야. 그리고 메스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또 최근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정 경기 이번 시즌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뭐 크게 이거는 분석할 부분이 없다라고 봐요. 뭐 파리승, 마인승, 오바. 한 가지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PSG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챔스를 다녀왔다. 그래서 뭐 일정상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NBA 경기 빠르게 한 경기 짚어드리고 이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랑 올랜도의 경기인데요. 올랜도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이제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맛있는 보약을 하나 먹고 왔습니다. 근데 세크라멘토의 저는 상대적으로 세크라멘토의 수비를 상대를 하다가 피닉스의 딜런 브룩스가 뛸 수 있는 수비를 상대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좀 체감상 빡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피닉스라는 팀 자체가 제가 최근에 3가드를 한번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피닉스라는 팀이 이제 딜런 브룩스가 빠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수비보다는 그래도 좀 공격적인 형태로 게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었던 거였는데, 다만 직전 경기 샌안토니오 원정 경기 가가지고 뭐 94득점으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피닉스의 좀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득점 볼륨 자체가 훌륭한 팀은 여태까지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작년에 지난 시즌이 아니라 전반기 마지막쯤 전반기의 끄트머리쯤 보면은 피닉스 경기를 프리뷰 해드릴 때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3점 성공률에 대한 문제를 좀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 3점 성공률이 뭐 20%대가 가끔 나오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득점 경기를 가끔 반복했을 때가 많았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오클라호마 전에서는 109득점, 뭐 필라델피아 전에서는 103득점, 그리고 골스전에서도 97득점. 이게 은근히 피닉스가 홈 경기에서 수비 밸런스를 굉장히 좀 까다롭게 잡습니다. 특히나 딜런 브룩스라는 뭐 리그 최고의 수비수를 또 기반으로 해서 좀 수비 밸런스를 많이 좀 따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썩스가 예를 들어서 이탈한다고 쳤을 때 3가드라는 이제 공격적인 전술보다는 아마 2가드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올랜도라는 팀 자체는 가드로 먹고 살았던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포스트 위주의 좀 이제 뭐 2-3-2-3 게임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경기는 220.5점을 받았나요? 기준점을 좀 굉장히 좀 낮게 받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언더 쪽 보면서 저는 피닉스가 또 홈팀이기도 하니까 피닉스 승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딜런 브룩스가 돌아왔다. 딜런 브룩스와 그리고 로이스 오닐과 마크 윌리엄즈가 뛸 수 있는 포스트의 수비 밸런스는 저는 그래도 리그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언더사이즈 경기 예상해보고 피닉스 승리까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피닉스 승리보다는 언더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게 내일 데빈 부커도 못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레이슨 알렌도 직전 경기 때 못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알렌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GTD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새벽 7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판단하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해외 축구 4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최근에 올킬부터 스나비데이 연승에 몰빵 3연승까지
또 해외 축구는 항상 늘 드릴 때마다 정말 좋은 성과들을,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도 해외 축구 4연승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S급 경기도 많기 때문에 금액업으로 좋은 성과 만들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종종 제가 그 구독자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뭐 고배당 같은 것들은 종종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